동양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국경을 건널 것이다. 1829년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크렘나한, 글자도 읽지 못하는 가난한 양치기 소년이 마을 신부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신부는 소년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낡은 노트에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미타르 타라비. 그가 남긴 예언은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양측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아이로 여겼고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치 신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타라빅의 눈빛에서 거짓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타라빅이 말하는 낯선 단어들,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의 광경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성크의 날 10월 18일 군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3년 뒤에야 끝납니다. 그리고 신부님, 전쟁이 끝나는 해에 신부님은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무슨 전쟁이 온다는 말인가. 하지만 1899년 타라빅이 70세로 세상을 떠난 후 15년이 지났을 때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정확히 1915년 10월 18일 독일군이 크렘나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3년 후인 1918년에 끝났고 바로 그 해 자리치 신부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신부가 남긴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끝난 후쟁이 올 것입니다. 비뚤어진 십자가를 상징으로 한 지도자가 유럽 전체를 지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며 오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지 21년 후 그들은 나치의 만자 문양을 보게 됩니다. 비뚤어진 십자가 타라빅이 말한 그 상징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역시 타라빅의 예언대로 전개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등장, 유럽의 참화, 그리고 전쟁 이후 설립된 유엔까지 그가 말한 전쟁이 끝나면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는 재판소가 생길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타라빅의 노트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시대를 위한 예언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 상자를 만들 것입니다.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땅 깊은 곳에서 검은 물을 끌어올려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석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는 새로운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이었습니다. 목을 가다듬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유니섹스 패션이었습니다. 문명이었던 양치기가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미래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 마테오입니다. 저는 단지 보이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아무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신부에게 솔직하게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라이 남긴 예언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3차 세계대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신을 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능을 믿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신의 뜻보다 위대하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 인간의 지능이란 대양의 물 한 방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다시 전쟁에 휩싸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상한 포탄을 만들 것이고 그 포탄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잠들게 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전자기파 무기나 생화학 무기로 해석합니다. 물리적 파괴가 아닌 무력화 현대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150년 전에 이미 본 것입니다. 하지만 타라빅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면 오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동양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국경을 건널 동양의 현자의 단어가 처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양의 예언가가 왜 동양을 언급했을까? 그것도 구원의 상징으로. 화려한 유럽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동양은 미개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동쪽에서 온다고 많은 해석가들이 이 예언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국을 지목했고 어떤 이들은 인도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하라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곳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곳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최빈국이었죠.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일어선 나라 타락이 많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곳에 조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타락이 묘사한 그 인물의 특징입니다. 왕이나 정치적 권력자가 아닙니다. 무력이나 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말과 진실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물리적 힘이 아닌 정신적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군대가 아닌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 지금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무기 수출국이 아닙니다. 영토를 확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는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말은 언어 장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실 그 이야기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라이 말한 말과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타라빅은 또한 그 인물이 검은 옷을 입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검은 옷은 화려함을 거부하는 상징입니다. 권력의 화려한 의복이 아닌 평범함이 상징. 한국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려한 왕관이나 군복이 아닌 수수한 옷을 입고 전 세계 무대에 섭니다. 겸손하게 인사하고 상대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타라빅의 예언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위대한 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 세상은 둘로 나뉠 것입니다. 한쪽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조롱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를 하늘의 사람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한국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나라들은 한국 문화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나라들은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어떤 세대는 한국을 미래의 상징으로 보고 어떤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지구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타라입은 바로 그 분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라은 1800년대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보낸 문명 양치기가 어떻게 21세기 한국의 모습을 그토록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를 오랫동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말로 선포될 것입니다. 한국이 처음 세계 무대에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을 믿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조작했다고 의심했고 문화를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비난했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몰아갔습니다. 타라빅이 본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도 함께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가 진실이었음을. 그때 세상은 비로소 오랜 평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평화가 아닙니다. 정신적 평화, 문화적 조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질서. 세르비아에서는 타라빅을 신의 메시지를 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의 예언서는 지금도 신부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1985년 처음 책으로 출판되었을 때 과학자들이 노트에 잉크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잉크는 분명히 180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조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라빅은 정말로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2005년 타라빅 박물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유물이 소실되었죠. 박물관장은 누군가의 방화라고 확신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타라빅의 예언이 너무 정확해서 권력자들이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때로 위험한 일입니다. 타라의 예언서에는 3차 대전 이후의 세상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큰 바다에 둘러싸이는 나라만이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곳에는 단 한 발의 대포알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호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지목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은 산면이 바다입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위치,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땅, 타라이 말한 세계의 십자가가 있는 산의 숨은 이들이란 표현을 어떤 학자들은 한국의 산악지형과 기독교 문화의 결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풍요와 기쁨 그리고 사랑 속에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이 것은 무기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싸울 이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 타라빅은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암시했습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조용히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이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의 진실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국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 아무도 한국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려 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려 합니다. 한국의 방식이 진실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라빅이 본 그 변화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라빅은 또한 경고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싫어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공적인 것만을 추구할 것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 그러나 그는 희망도 함께 말했습니다. 그때 동양에서 온 지혜가 사람들을 깨울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해줄 것입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성입니다. 꾸미지 않은 감정, 진솔한 이야기,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서사,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타라의 예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인물이 시련과 조롱을 견디며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36년간의 식민 지배, 동족, 상잔의 전쟁, 군사 독재, 경제 위기, 한국은 끊임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세계는 종종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타라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을 견딘 자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습니다. 고통을 아는 자만이 평화의 가치를 압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도 최고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 지금 세계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경제는 불안정하며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타락이 예언한 3차 대전의 징조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강대국들의 대립, 새로운 무기의 등장, 진영 논리의 강화, 세상은 다시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라빅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동양의 현자가 나타나 오랜 평화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의 정신, 하나의 철학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라 이 말한 그 책임이 이제 한국에게 주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어선 자가 이제 세상을 이끌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타라백은 평생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언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가 본 미래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아닌 재생이었습니다. 서양의 몰락이 아닌 동양의 부상이었습니다. 150년 전 문명 양치기가 본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빛이 서서히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나라, 말과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 시청자 여러분, 다라빅의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미래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동양의 현자가 누구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라비 본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후의 평화, 혼란, 후의 질서, 어둠 후의 빛, 그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 동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타라비, 본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세상에 희망을 전할 것인가? 말과 진실로 변화를 이끌 것인가? 겸손함을 잃지 않고 나아갈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타라은 떠났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노트에 적힌 글자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동양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국경을 건널 것이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올 것이라는 약속.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150년의 시간을 건너 도착한 메시지.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도 빛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 전체를 비출 것입니다. 타라빅은 자신의 예언이 언제 실현될지 정확한 시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징조를 남겼습니다. 꽃들이 향기를 잃고 사랑이 인간을 떠나며 강들이 오염될 때 그 변화가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환경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희망이 온다고 타라빅은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나타난다고. 동쪽에서 온 지혜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미신도 아닙니다. 150년 동안 증명되어 온 예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원점에 서 있습니다. 하랍이 본 그 미래가 펼쳐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빛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고 그 빛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시련을 견디고 일어선 자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타라빅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말없이 행동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현자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스스로를 구원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타라빅의 예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동양의 지혜를 조롱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편입니까? 위대한 분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라빅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분리는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오랜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양의 현자들이 이끄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양의
현자는 누구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입니까? 타라빅은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과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50년 전 세레비아의 양치기가 본 꿈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동쪽의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분열이 아닌 조화를, 어둠이 아닌 희망을 봅니다. 타라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예언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는 이미 바다와 국경을 건너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타랍이 이 본 미래 속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조롱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까? 혹은 이끄는 자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타라빅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이름은 동쪽의 빛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예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습니다.